아마 이제 예산 얘기하고 이 소셜 어카운팅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근데 내부적으로 내용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예산을 만들고 이 피드백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과정들이 이 소셜 어카운팅의 일반적인 흐름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뭐 제가 2010년, 11년 그 당시에 뭐 영국에서 워크숍 할 때 들어가서 그때 제가 처음 이 얘기들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다 보니까 이 얘기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비영리 단체들이 도입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소셜 어카운팅이라는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소셜 엔터프라이즈,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하는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 소셜 어카운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적인 비영리 조직과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 진행돼가는 과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과, 그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잡고 관리하는 것, 그 흐름 속에서는 분명히 또 하나 의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소셜 어카운팅이라는 용어를 한글로 뭐라고 번역할까? 이 부분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얘기는 제가 참 싫어하는 번역입니다. 사회적 회계. 단어로는 맞는 얘기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사회적 회계라고 가게 되면은 이 소셜 어카운팅이 가지는 내면의 이 얘기들이 상당히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영국에 갔을 때 그 영국에 있던 그 진행하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소셜 어카운팅을 하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 어카운턴트, 파이낸셜 어카운턴트는 제가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숫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파이낸셜 어카운팅, 코스트 어카운팅과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소셜 어카운팅이라는 얘기 자체는 단체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 지향하는 비전, 미션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설명하는 과정. 그러니까 어카운팅이라는 얘기를 회계라는 용어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에 설명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이거를 이해하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에 대한 개념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일을 해가는 과정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 조직이 가서 우리가 뭔가 사업을 진행해서 만들어지는 차이가 뭐냐. 그것이 분명해지면은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정체성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얘기 자체가 우리가 보면은 앞에서 비전, 미션, 가치를 처음에 우리가 정립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화살표의 흐름들을 얘기로 보시면은 조직의 비전과 미션 속에서 나오는 가치가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조직에서 가야 되는 사업 목표들이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러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그 결과가 도달됐다고 하는 것들을 어떤 단계로 체크리스트를 할 거냐. 이 부분들은 처음부터 명확해지면은 사업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집니다. 조금 제가 다른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조직이 이제 저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도 좀 관심이 많아서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프로그램 기획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이런 때는 이런 게 입력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라고. 근데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프로그램 기획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나중에 테스트하는 시나리오와 테스트하는 체크리스트까지 미리 다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왜? 처음 계획 잡은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각 지점마다 체크리스트 주면은 테스트하는 사람은 그 기준대로 가게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테스트하면은 뭘 테스트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얘기 자체는 우리가 가지는 계획에 따라서 가지는 가치에 따라서 사업들이 만들어지면은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떻게 도달됐느냐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를 미리 만드는 거죠. 이 체크리스트가 필요 없는 조직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냐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자랑만 하고 끝나는 조직들.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만나온 비영리 단체 정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일 했다라고 나오는 것, 그것을 갖고는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 변혁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정말 비영리가 영역에서 자리 잡는 것은 국가가 하지 않는 역할에 대한 변혁을 단체가 만들어내는 게 의미가 생기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그 변혁에 나오는 결과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처음부터 계획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과정이 가려고 하면은 우리 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냐? 이해관계자들이 누구냐? 여기 스테이크홀더가 이제 이해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이해관계자가 우리 거래처라고 할 수도 있고 후원자를 할 수도 있고 이사도 될 수도 있고 결국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표시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아니면은 그 결과를 받는 수혜자까지도 우리 안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주가 되는 타겟, 키가 누구냐, 키퍼슨은 어떤 캐릭터들이 어떤 거냐 하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것. 이거 자체는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우리가 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제목에서 나온 것 같이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차이가 결국 뭐냐는 게 분명해야, 그래야 가는 일들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정리가 되면은 그다음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한 번 더 정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는 상태는 아주 초기 단계죠. 그래서 이 얘기들이 쭉 들어가면은 결국 가장 위에 정점에 있는 단체의 조직도 가야 되는 방향에 따른 비전과 미션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 조직이 가지는 어떤 사업 목표는 뭐냐?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다양한 액티비티, 행동들,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얘기들은 우리 조직에 관련된 각 사람들, 정부 기관도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역 사회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일하는 직원들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각 그룹마다 우리하고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 아니면 우리 비전이나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과 어떤 연결고리들이 되는 건지 이런 얘기들이 여기 안에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는 것. 이건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봐져요.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보면은 제가 처음 비영리 쪽에 관심 가졌던 분야가 장애인 복지단체를 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뭐 자원봉사하면서 처음에 이제 96년에 제가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 단체들 만나고 또 지금은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쪽에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쪽에 부부가 사회복지 쪽에 있으면은 뭐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복지를 책임지는 사회복지 쪽이 본인들의 복지는 전혀 충족이 안 되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조직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해서는 안 되는 부분과 감내해야 할 부분과 아니면 감내할 수 없이 이거는 넘어서야만 된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나오죠. 또 대표적이었던 얘기가 2010년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근로조건을 막 얘기하는 단체들의 간사들의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했던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단체가 가는 대외적인 목적 사업만 막 들어갔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금 있는 각각 구성원들에 대한 역할들에 대한 우리 가치관, 정체성하고는 같이 고민 안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그룹들을,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 다 한번 짚어보면서 그 각각의 그룹들과 속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또 지켜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 뭐고 이런 얘기가
우리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 정말 하고 쇼크 먹었습니다.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는.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사무실도 그렇게 늘 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쉽지 않지만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는 것. 예, 그런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앞에서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우리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러이런 차이들, 이러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결과를 기대한다. 미래에. 그러면 그것이 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뭐냐, 거기서 가지는 속성들, 성격들이 뭐냐라는 부분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개념들을 정립해주고, 이 정립이라고 하는 얘기는 구성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거죠. 아, 이거는 이런 의미구나. 아니면 이렇게 정도 됐다면 우리는 이 정도 성과가 됐구나라고 볼 수 있다든지, 이런 분야,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소셜 어카운팅 플랜이라고 하는 얘기, 이 얘기는 이런 가치,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만드는 그 차이를 어떻게 알 거냐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알 거냐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했던 이 결과를 갖고 내부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어떻게 이 얘기들을 공유할 거냐.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소셜 어카운팅 플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즉 어떤 그 적용하는 계획들과 필요한 체크리스트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여기서 말하는 SROI라고 하는 얘기들은 사회적 기업에서 주로 많이 얘기 나온 얘기들이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ROI라고 하는 거는 Return on Investment라 해서 어떤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되냐 보는 부분을 사회적 가치 개념으로 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측정할까 하는 거는 지금 또 여전히 계속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얘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한번 그림 그려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 번째 단계는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그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는 뭘 하려고 만드는 거, 무슨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거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차이가 뭐냐? 이제 그 단계들이 점점점 액션적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결과들에 대한 정리되는 과정들이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직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좀 포괄적인 개념들이어서 아마 금방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컨셉 자체는 아주 여기를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단체에서도 이런 의미들이 한번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해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얘기들이 쭉 정리돼서 초기 드래프트가 나오면서 설명하는 것들이 정리되고, 또 여전히 여기에는 체크리스트, 이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참 체크리스트가 참 많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체크리스트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늘 지금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체크리스트가. 물론 체크리스트가 또 너무 많으면은 체크리스트만 되면 그 다음은 또 잊어버린다는 문제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거마저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도입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이낸셜 어카운팅, 주로 이제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죠. 제가 회계사로서 주로 해왔던 일들이고, 저쪽에는 소셜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보면은 지금 있었던 거,
이제 발생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죠. 처음에 우리 그냥 소셜 어카운팅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보면은 매일매일 발생된 거래들, 관련된 데이터들이 여기서 쫙 모이게 됩니다. 전표도 있고 구매한 것들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매월 아니면은 분기별로 모아서 집계가 되고 그래서 그 초기 그 재무제표, 그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감사인에게 주고 감사인들은 이제 회계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래서 이 감사된 것들이 애뉴얼 리포트에 연차 보고서에 이렇게 감사했다라고 보통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 얘기들은 우리가 파이낸셜 쪽에서 주로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요 얘기들은 비슷한 경우이지만 파이낸셜 정보가 아니라 이쪽에서는 우리가 갖고 가는 그 내부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왔던 여러 결과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와 같은 관점에서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관련된 사람들에서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찾아내고 그 얘기들을 정리하고 기술하면서 똑같은 얘기로서 여기는 그 소셜 어카운트 리포트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잠깐 한번 정리를 한번 하면은 그러면은 소셜 어카운트 리포트가 뭐냐? 소셜 어카운트 리포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재무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가 어떻고 운영성과표가 어떻고 수지결산서가 어떻다는 얘기가 나오죠. 주로 숫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쪽 소셜 어카운팅에서는 숫자의 개념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졌던 비전이 뭐였고 미션이 뭐였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계획들, 우리가 성과를 내려고 했던 것들이 뭐였는데 그 결과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연차 보고서를 낼 때 보통 만드는 얘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연차 보고서라고 할 때는 보통 애뉴얼 리포트 나올 때는 처음에 뭐를 계획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는 이런 일 했다, 이런 일 했다, 우리 몇 명에게 뭐 나눠줬고, 뭐 어떻게 했고, 행사했고, 그냥 있었던 사실 기술 관계에서 여기 소셜 어카운팅에서는 사실 기술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비전과 미션에 따라서 이것들이 얼마나 부합되게 나오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소셜 어카운팅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애뉴얼 리포트를 만드실 때 연차 보고서를 만들 때 이런 과정 우리가 처음에 우리 앞에서 예산의 개념 숫자로 표현한 개념 넘어서 우리가 가지는 가치관에 따라서 이루어가는 목적, 방향 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의도했었다.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됐다는 이 설명에 대한 보고서들이 이 소셜 어카운팅 리포트라고 보시면은 그러면 그 결과들이 보이면은 그 다음 단계들이 이제 can you prove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만드는 차이들 물론 이 뒤에 것들이 넘어가면은 이런 걸 피드백되면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단계에 앞에서 이런 그 소셜 어카운팅에 대한 여러 사례들이 모이면서 케이스가 정리되면서 우리가 했던 그 기준에 따라서 부합되는 공통된 패턴들이 나오면서 그 얘기들이 요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하고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이 나왔던 거는 소셜 어카운팅을 해서 단체가 자체적으로 어카운팅 리포트를 만들면은 여기에 소셜 오디트라고 하는 이쪽 소셜 어카운팅의 감사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무회계하는 회계사가 감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회계사가 감사할 때는 우리 쉽게 보면은 결산서 갖다 놓고 전표 증빙들 보면서 맞나 틀리냐를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셜 어카운팅 오딕 과정에서는 증빙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위원회식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오디트들이 이 얘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것들을 토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들을 점검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런 오디트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물론 뭐 이거 없으면 안 되냐?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좀 더 객관적인 정보들을 같이 공유해가는 과정에서 오디팅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한번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소셜 오디트 패널 미팅이라는 게 그런 얘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가 만들었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들을 같이 하고 그렇게 되면은 소셜 오디트 스테이트먼트 리포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내부 사람이 아니라 제 3자 객관적인 외부 사람이 봤을 때 이 오디트 리포트에 대한 것들이 어떤 그 의미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 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얘기들이 진행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있었던 내역들에 대한 것들이 리포트에 나오다 보면은 그 리포트에서 나오는 결과들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 얘기들을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시작했던 얘기 다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차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 그 차이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그 얘기들을 측정하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설명할 수 있느냐가 처음에 먼저 정리가 되어 있고 정리된 내용들로 쭉 과정들이 정리가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 비전과 미션에 따라 설명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한 정리가 나오고 그 결과 부합되는 차이들을 보다 보면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얘기들이 우리가 원래 했던 것 그것과 되느냐 그것 자체가 얼마나 성취되었느냐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냐 이런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차이를 더 만들려고 더 가야 되느냐 이 얘기들이 전체적인 이 의미의 흐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요 얘기들이 저는 그 소셜 그 사회적 경제 조직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소셜 어카운팅이 설명되고 있는 거는 사회투자지원재단이 여기에서 똑같이 해갖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사회투자지원재단이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쪽들은 지금 말씀드린 비영리의 전반적인 관점보다는 주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조직이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상당히 좀 국한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 그 원래부터 우리가 그 재무제표, 결산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원래부터 처음 이제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필수 사항이 주석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동안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결산서를 만들 때 재무제표에는 뭐 수식결산서만 만드는 조직이 있고 복식부기 하면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만드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났었거든요. 근데 원래부터는 거기에 주석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필수 정보로. 그럼 주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조직은 어떤 조직이고 우리는 어떤 회계 원칙을 정하고 있고 주로 앞에 나와 있는 그 재무 정보에 대한 설명문이 주석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들을 오늘 지금 이 소셜 어카운팅 관련돼서 우리가 고민하는 이 지점들을 그 주석에다가 여러분 단체의 정보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넣는다면은 그 자체는 여러분 단체에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가장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뒤에서 오후 시간에 설명드릴 얘기였지만은 우리가 결산서를 왜 만들고 왜 홈페이지에 공유하느냐. 그 얘기 자체는 우리가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됩니다. 영리 조직은 우리 결산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품,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떠냐고 광고하죠. 그 TV의 많은 광고는 회사 재무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보다는 이거 하면은 뭐가 좋고 이거 하면은 당신들 이거 쓰면 좋다. 제품을 광고합니다. 근데 비영리에서 팔고 있는 제품, 서비스가 뭐가 되나요? 그거 후원금 받아서 여러분이 사업한 내역이 됩니다. 영리 조직은 주식회사는 영업 노하우는 공개 안 하죠. 왜냐하면 해버리면 자기들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나 비영리 조직은 이게 공개가 되면 될수록 존재 가치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자꾸 뒤에 얘기를 제가 미리 해버리면 뒤에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비교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정보 공개에 인색해요. 있는 것도 안 보여줘요. 하면은 딴 데가 따라와서 그런가?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원래 공익법원 회계 기준이 만들어져서 주석 정보 들어간다 그럴 때 이 주석 정보에 가장 많은 여러분들의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원래는 어떤 사업을 주사업을 했다. 이런 정보 뒤에 마음껏 여러분이 서술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수지결산서라고 하는 숫자로만 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국세청 결산공시, 양식 우리 하고 싶은 얘기 정보 안 들어간다고 불만 많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데이터가 요구되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이런 얘기들 우리는 어떤 계획을 잡았고 원래 해보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다. 여러분 하는 사업들을 거기 안에 마음껏 녹여주시면은 이 소셜 어카운팅이라는 이 얘기 자체가 여러분의 사업 계획과 여러분의 이루어가는 과정들과는 아주 의미가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얘기는 저는 결산서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해 봐야 되지만 원래 얘기가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비영리 쪽에는 지각 변동이 그냥 조금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이제 우리 그 과정들을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이든지 결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년에 하던 거 그냥 따라오는 과정이었다가 2014년 한국일보가 이 비영리 쪽에 연말쯤에 기부금 관련돼서 한 2년 연속으로 기사를 내면서 단체들의 기부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점 있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비영리가 결산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동안에 아무도 이 내부적으로 고민도 안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만의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제가 다니면서 많이 아쉬워했던 거는 단체들이 기부금을 받으면서 후원 회비라는 용어를 써요. 후원 회비가 후원금이 되나요? 회비가 되나요? 이건 서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후원금 쪽에 생각 많이 하면 후원금이라고 보시는 거고 회비 쪽은 회비라고 보는 거죠. 이 애매모호한 지점 자체가 우리 쪽에서 이런 정보 공유 앞에서 예산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에 이해관계자들하고 여러 얘기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얘기들하고 서로 소통되는 것들이 전혀 시도를 안 해왔었던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예산 대비 실적 비교하는 거 보조금 쪽은 하는데 왜 그럼 기부금 쪽은 안 하느냐는 얘기죠. 기부자들은. 심지어 감사 가보면은 예산 얼마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예산 얼마인지 승인하는 과정도 없어요. 총회 한다고 보면은 총회 멤버들 몇 명이냐면 몇십억에 몇백억의 자금이 움직이는 법인인데 비영리 단체인데 총회한다고 모여있는 회원수가 10명, 20명입니다. 그것도 내부 직원들 인원으로 서류만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하는 두 가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비영리 조직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소셜 어카운팅은 주로 사회적 경제 조직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독특한 거는 수익 창출, 어떤 재원 조달을 자생적으로 해가는 조직들의 경우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런 조직도 이익 집단들, 이해관계자들, 스테이크홀더와 어떤 식으로 갈 거냐를 고민하는데 우리 앞 시간에 얘기했던 비영리 조직들은 이해관계자들하고 고민을 안 해온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사원총회에서 우리 원래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원들이 오케이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회원들이 이건 우리 사업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단체가 이런 사업 하겠다고 오케이 하니까 후원자들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기부를 한 거죠.
그럼 기부금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게 사용됐다고 보고해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신들은 기부해. 내가 알아서 사용 잘할게. 여기서 사용하는 판단 기준은 법인의 운영진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단체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냥 돈만 내고 끝나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이 얘기하는 우리가 어떤 차이를 만들 거냐는 얘기가 전혀 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통제 목적에서는 예산에서 그 의미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제가 강조한 거는 정보 공유란 얘기입니다. 정보 공유는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기부자, 후원자까지 와도 이 정보가 공유돼서 가치관이 공유되는 것이 이 예산제도에서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돼요. 그게 얘기가 될 때 단체들의 후원자들에게 여러분이 소통하면서 후원자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후원자들 말 그대로 현금 출납기에서 돈 빼서 넘겨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셈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액션 한다는 거는 결국 돈은 당신이 내고 고생은 우리가 한다 이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경우는 제가 비영리 단체에 직접 참여는 못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핑계를 대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겠죠. 근데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일을 하면서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수익으로 왜냐하면 제가 벌어들인 돈은 저의 시간과 저의 땀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돈으로 바뀐 겁니다. 그 돈이 가는 곳은 저의 땀과 시간이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단체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공감되는 데다가 후원을 하는 거는 내가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땀과 시간을 이쪽에 쏟았던 걸 그쪽으로 같이 공유하겠다는 관점이 후원 약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될 때는 단체의 가치관, 비전, 미션은 충분히 공유될 때만 이 단체가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라고 할 때 그 얘기가 살아나야 된다는 분명히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려도 이거 자체 시작하실 때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후원자들 안 따라온다. 그거는 후원자들하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만나본 단체 중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특한 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사단법인인데 사원총회 하는 거를 1박 2일로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총회하라 그러면 오지도 않는데 그 총회를 1박 2일로 해요. 그 이사장 사회적 명망과 전혀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1박 2일 동안 회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거냐 같이 논의하면서 작년에 어떻게 됐고 거기에 나오는 회원들의 로얄티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거기 사무국장, 상임이사 바뀌어도 단체 정체성은 안 바뀌는 부분이죠. 그렇게 될 때가 우리가 가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대부분 조직들이 예산 뭐 이런 얘기들은 조직들이 후원 이사 조직도 따로 만들죠. 그래서 이사는 그냥 이제 어떤 그 의사결정하고 후원 이사라고 하면은 후원금 많이 내시는 분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후원 이사라는 타이틀을 드리고 후원금 좀 더 많이 해달라. 거기에는 돈은 넘어왔지만 가치는 안 넘어오는 겁니다. 그건 같이 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가치관이 잘 되면은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조직 한 군데 거기는 저도 이사로 들어가 있는 조직입니다. 거기서는 이사회가 엄청 자주 모여요. 자주 모이고 이사들이 한 섹터들을 같이 물론 사업은 담당자들이 다 진행합니다. 실무자들이. 그러나 그 고민들을 이사들이 나눠서 같이 해요. 그리고 중간에 좀 인사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사들이 인사위원회를 같이 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조직이에요. 그런 조직은 물론 저도 시간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일을 할 때마다 보람을 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조직의 힘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얘기의 출발이 이 앞에 나오는 예산 자체가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그부터가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나는 것이 좀 참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제도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처음 제목 보면은 단체의 비전, 미션, 가치에 따른 예산 설정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숫자로 계량화시켜서 개소화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단체가 가는 비전과 미션, 어떤 방향에 대한 가치관이 뭔가를 다시 한번 매년 재점검을 하고 그 나온 얘기들이 구성원들과 또 더 넓게 가서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이 얘기들을 공유해서 그 공유한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일을 할 거냐, 우선순위, 해야 될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리해주고 그 결과를 나중에 같이 피드백해서 결국 단체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에서의 이 차이점들, 변혁하려는 가치관들에 대한 피드백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예산제도라고 우리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아마 제가 예산에 대한 강의들을 들었지만 이런 설명 드린 거는 저도 처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설명은 예산 쪽에서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단체가 가치, 방향성 공유하는 것을 놓치면은 그러면 정말 오합지졸이 돼버립니다. 제가 단체들 지금 그냥 감사, 내부에 있는 감사로 사는 게 한 24개가 되고요. 외부 감사를 하는 것들 이래저래 따지면 상당히 많은 단체들과 관여합니다. 근데 그 단체 중에 이 구성원들과 가치관이 공유되면은 이 단체는 계속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사장 바뀌면서 이사장 중심으로 후원 조직 만들고 그 조직은 이사장 바뀌면은 후원자들 또 다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조직을 그냥 네트워크 조직이다. 네트워크 마케팅과 비슷한 개념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단체가 가지는 비전에 따라서 비전형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이 힘있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마무리하면서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